오늘 중요한 시간입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 내내 4년여 만에 4만전자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굴욕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업황도 자체적으로도 내부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 이 때문에 줄줄 흘러내렸는데요. 누가 봐도 싼 구간. 그렇다면 지금은 어디에 주목을 하고 긴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를 다시 봐야 하는가? 이 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한 시간 모셨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날 나오셨네요. 예,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날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나 싶습니다. 연속성에 있어서 함부로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가 매수 유입 때문에 지금 3%가량 올라가고 우선주 쪽으로도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4.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봐도 긴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공략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지요? 분명히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은 매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라는 어떤 기간으로 본다면은 단기 반등을 기대해서 지금은 사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1년이나 2년 정도의 긴 기간을 본다면은 분명히 상승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는데, 그러면 최근에 주가 하락을 좀 펀더멘탈과 이제 약간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봐야 되는데, 펀더멘탈은 역시 이제 HBM이나 AI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부분과 또 전방 산업인 IT 기기 수요 부진에 의해서 약간 펀더멘탈이 약화된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어진 것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부분,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의 이제 매력이 약해지면서 전반적인 외국인의 매도,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평가 전환되면서 수급의 변화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길게 본다면은 결국엔 펀더멘탈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불확실성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1,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본다면은 저점 매수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펀드의 어떤 자산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들어가는 전략은 분명히 5만 원이 깨지면서 그런 형성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HBM 이야기를 하셨지만 누가 봐도 악재 요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콜 승인은 통과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제 기술력 격차를 좀 좁힐 수 있는 12단 통과라든지 그리고 매출을 조금 더 늘려가는 것. 지금 점유율이 너무 낮잖아요. 근데 사실 콜 승인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나올 거야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를 깨고 계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HBM 성과가 나온다고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이 부분이 가장 키가 되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올 연초로 본다면은 이제 국내 하이닉스보다는 HBM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망을 했던 거고요. 이것이 이제 여름까지 지나오면서 6개월 정도 사이에 HBM 승인이나 어떤 기술 격차를 많이 좁혀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좋게 봤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서 그 격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제 실망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4분기 12월 들어가게 되면서 HBM3 비중이 늘어날 경우에는 내년도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시장을 분명히 기술적인 어떤 차이, 그다음에 격차가 벌어진 거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양상 승인을 받으라도 크게 주가 반등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년도에는 이 기술 격차를 좁혀줄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엔 HBM4나 그런 부분에서 빨리 대응을 해서 이제 격차를 줄이는 그런 뉴스 플로우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어떤 저점 매수는 이런 HBM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시그널이 있어야 된다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정기 인사를 통해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쇄신이나 어떤 시장의 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말 가서는 결론적으로는 HBM에 대한 공식적인 양산 승인이 나야지만이 심리적인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 범용 메모리 쪽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면은 결국엔 내년도에 어떤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단계별로 해소가 돼야지만이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주가 전망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하나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있을 정기 인사, 여기서 파격적인 쇄신이 나올 수 있을지와 HBM4 양산,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이제 레거시, 범용 제품의 가격 반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중국의 어떤 증산으로 인해서 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들 많았었잖아요. 맞물리면서 창신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계속 기세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 반등이 쉬이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내년에 IT 기기 수요가 네.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지만이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 23년도까지 보면 코로나 이후에 뭐 PC, TV, 스마트폰이라는 전통적인 IT 기기 시장이 역성장을 보였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낮은 어떤 기저 효과로 해서 성장이 전환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지 AI PC, AI 스마트폰,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경우에는 IT 교체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선진 시장 중심으로 프리미엄 폰, 약간의 고가 IT 기기 수요가 일어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DDR5 중심으로 이 전환이 되면은 결국엔 저희가 블렌드 ASP라고 하죠. 평균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엔 중국 업체들은 DDR4 약간의 노엔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삼성전자는 빠르게 서버나 그다음에 DDR5 비중을 늘릴 경우에는 평균 공급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는 HBM 전환 때문에 이게 수요 공급이 밸런스를 맞추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만 일어나고 당연히 고가 중심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더 못 간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게 바로 트럼프 2기. 예. 반도체는 트럼프 시대의 대표 피해 섹터로 많이들 이야기할 텐데 불안 요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로 분명히 점검을 불안 하세요? 요소는 이제 심리적 영향과 아까처럼 IT 기기 교체 수요를 명확하게 이제 높게 성장한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2기 정부이기 때문에 1기 정부 시대 중국의 얼나 우리의 어떤 관세가 상당히 올라간 부분을 고려할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걸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장이나 증가하는 관점에서 부담이 되는 거지 이 시장이 유축이 되거나 그런 쪽으로는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중국의 견제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AI나 첨단 쪽에서의 어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본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상황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분명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1기 때 어느 정도 정응한 걸 고려할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본다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IRA나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그 수급이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내년도에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PBR 1배로 이하로 떨어진 삼성전자나 AI 관련주인 하이닉스 쪽으로의 이동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 관점 말고 짧은 관점으로 다음 주엔 당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 20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 기대감에 오늘 올라가는 것인지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딱 하나만 확인하자. 핵심이 뭐예요? 분명히 당연히 3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워낙 이제 공급 부족인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높아진 만큼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줄여주는 거는 이번 분기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 실적이 얼만큼 이제 회사가 제시를 하느냐,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느냐 안 하느냐가 또 반복되는 이슈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 컨센서스를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준다면은 다시 AI에 대한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으로의 어떤 그 수급의 변화 비중이 확대된 거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컨센서스 대비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조금 하회할 경우에는 AI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전까지는 되게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3전으로 또 넘어가 보고 싶은데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만났잖아요. 일본과의 협력이 꽤 공고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트럼프 시대 개막과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지 이제 AI 시대가 된다면은 뭐 우리가 하고 있는 HBM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부분이 IT 쪽에서 본다면은 어떤 PC나 TV,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만큼 많은 업체들한테 수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극소수의 기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경우에는 뭐 큰 영향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제2의 고객으로 등장하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런 쪽에 대해서 고객을 확보하는 부분이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과제가 많은 것 같네요. 당장 또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이달에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서 슈퍼컴퓨팅 24 여기에 우리 IT 투톱이 참가를 합니다. CXL 같은 신기술에 대한 어찌 보면 좀 레벨업된 진화된 기술을 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CXL 관련 종목들을 자극할 만한 기술이 공개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CXR이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하나의 이제 종류인데요. 이것이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계속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CX를 쓸 경우에는 그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아웃풋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AI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고객들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되게 유용한 메모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에서 이제 확대하는 전략을 내년도에는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하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 크지는 않지만은 주가 모멘텀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TLB 리포트도 내셨었는데 관련 종목들의 추이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연구원님과 인사 나누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